리모델링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잘 안 냈거든요. 안 냈는데 27회 이후죠. 부터 꾸준하게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쉬었거든요. 31, 3, 4 내다가 35회 때 한 번 쉬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치는 36회죠, 그죠?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오는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방향 설정 계획인데 뭐하고 똑같냐면요. 적어 놓을래요? 똑같습니까? 유사합니까? 제 표현을 갖다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했죠. 뭐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그죠? 유사하다는 이야기죠. 거의 유사합니다. 두 개가 다르고, 나머지는 100% 동일해요. 98%가 동일합니다. 정비기본계획과 유사하다. 그걸 뭘 알면, 정비기본계획을 알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다. 그로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내는 걸 어디 걸렌다?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틀리게 내겠죠. 바꿔서 내겠죠. 그런 식으로 크로스로 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그걸 감안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정비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닌 거라서 나중에 하반기에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한번 볼게요. 특광대도시는 똑같네. 수리근자가 특광대도시 똑같네. 군에서는 안 하네요. 특광대도시 관할구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똑같네. 그거로 재검토하겠네. 5년마다. 그죠? 수립한다. 세대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특광대도시가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원칙인데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과밀 우려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만드는 이유는 똑같아요. 정비기본계획을 만드는 이유는요. 정비사업이 한 군데에서 쏠림 현상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만들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일기 신도시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리모델링 대상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돼요? 원칙, 대수선 10년, 증축 15년. 15년. 증축하면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신도시, 일기 신도시에 있는 분당, 평촌, 그죠? 일산,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이, 그죠? 한꺼번에 리모델링 연한수에 됐다고 해서 쏠림 현상이 오면 안 되잖아. 방향 설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쏠림 현상이 오면 임대차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게 리모델링 방향 설정 기본계획이다. 몇 년 단위로 만든다고요? 10년 단위로 만드는 장기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과밀 우려가 없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도시 아닌 시장이 나왔네요. 정비기본계획도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뭐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하다고 인정은 만들었죠. 똑같은 말이 또 나오네요. 대도시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과밀, 집중 등이 우려돼서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립하여야 하고, 이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도지사 승인받죠. 기준은 당연히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거는 뭐 맨날 보는 거라서. 그리고 의견 듣습니다. 공란기한이 며칠이에요? 14일. 똑같네. 그리고 의회한테 의견 물어보면 정비기본계획은 며칠 안에 의견을 주라고 했어요? 60일이죠. 30일입니다. 이게 다르네. 이게 다르네. 이게 나오겠네. 60일은 나오겠네. 60일은 나오겠네. 달립니까? 그죠? 30일입니다. 60일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며칠? 60일.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 제시가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협의하고, 당연히 심의를 거치는 건 똑같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나왔네요.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은 도한테 승인 받아서 안 받아서 안 받았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요, 대도시 시장도 도지사한테 뭐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게 한번 들어봐봐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누구 때문에 만드는 줄 아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죠?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면 일기 신도시 때문에 만들었어요. 일기 신도시 때문에 만들었어요. 일기 신도시가 어디야? 그죠? 분당에 있는 성남, 평촌에 있는 안양, 일산에 있는 고양,
중동에 있는 부천, 삼본에 있는 군포. 이게 일기 신도시란 말입니다. 근데 군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야? 대도시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한테 승인을 받게 합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한테 승인을 안 받죠. 두 개가 다르네. 두 개가 다르네.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 만들었을 때는 도한테 승인을 안 받는데 리모델링은 받고 의회한테 의견 물어보면 정비기본계획은 며칠? 60일. 야는 며칠? 30일. 그죠? 재검토 똑같네요. 5년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정비법에 정비기본계획 한번 볼게요. 한번 보고 가면 돼. 시간 많고 시간도 많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도가 중요합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자, 봅시다. 둘 다 중요하지. 자, 270 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수립 업무 보이죠? 특광시장 똑같죠? 수립 절차 볼래요? 271. 공란기간 며칠로 돼 있어요? 14일. 줄 서져 있죠? 그죠? 넘겨볼까요? 의회한테 의견 물어보면 며칠이라고 했어요? 60일. 나와요, 안 나와요? 270일 매일 나오죠. 좀 전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의회에서 의견 물어보면 얼마나 의견 주라고 했어요? 30일로 단축시켜놨죠. 그 다음에 272에 도지사 승인 넣어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도지사 승인 찾았습니까? 272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대도시 아닌 시장은 만들었으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라? 도지사 승인. 그리고 대도시 시장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근데 좀 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도 도한테 승인을 받아 안 받아?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 두 개가 다릅니다. 5년마다 재검토라든지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시기 조정은 또 정비법 똑같네요. 이것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놓습니다. 국장은 세대 증가 리모델링 시행으로 주변 지역의 현저한 주택 부족,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그죠?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특광 대도시장에게, 누구한테요? 특광 대도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죠.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군구한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요청이 되었죠. 그럴 때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 따라야 한다.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비슷한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응? 정비법에서 여러분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시기조정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1년이라고 하는 시기조정을 1년밖에 못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만 없을 뿐이지, 이렇게 이제 투기 우려가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때 시군구에서는 그걸 따를 수 있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이런 거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확인합시다. 확인해 자꾸 하면 돼. 자꾸 앞뒤로 가면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앞에 거 기억 안 난다고 놀려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앞에가 정리되면 뒤에 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공법은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많이 가져와 쓰구나.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334를 가보세요. 334에 가시면 4번 보입니까? 중간에 334의 4번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보입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따를 수 있다 따라야 한다. 시도가 요청하죠.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투기 우려가 있어 요청하죠. 그러면 따를 수 있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냐면 1년밖에 못 하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기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둡니까 안 둡니까? 그건 안 두고 있죠. 그죠? 그거만 차이점이지 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들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나오네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시군구에서 운영합니다. 시험은 시도로 내겠죠?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시군구에서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요거는 보류. 요거는 재건축 안전진단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죠? 뭐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그때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보류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한 번도 놓은 적은 없습니다. 일단 보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의 리모델링으로 안전진단으로 넘어가고 다음 파트 388로 가시면 됩니다. 388 리모델링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재건축 안전진단이 까다로운 게 상식입니까?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야 되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그죠?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설령 허술하게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철거하고 새로 짓거든요. 그죠? 근데 리모델링은 기존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채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100만 한 번째가 만약에 무너졌다 이러면 대형 참사로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몇 번 하냐면요. 4번 합니다. 안전진단 2번 하고요. 안전성 검토를 2번을 해서 4번을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즘 불 때문에 큰일이죠. 그죠? 을사년이 원래 화가 많아요. 화. 그죠? 을사년이 화가 많거든요. 불화자. 화의 기운이 엄청나게 세뇌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불 조심해야 돼요. 화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라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을사년이 뱀의 해 아닙니까? 화가 많은 해라니까요. 화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즘 하다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자, 들어갑니다. 자,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여러분들도 많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화날 일이 많죠? 요즘은. 그죠? 네. 참아야 하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죠. 어차피 지나가죠. 어차피. 자, 리모델링 허가 요건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다음 기준에 맞춰가지고, 리모델링은요, 허가를 받네요. 사격 승인 안 받네? 허가 받네, 허가. 리모델링이 뭐 하는 거예요?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거예요, 증축. 이 2개가 건축이에요, 건축. 좀 이따 우리가 건축법을 배울 건데,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것은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합쳐가지고 건축이라 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비슷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를 받는데, 볼게. 자, 아까 했는데, 이거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얼마요?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얼마요? 3분의 2. 착수할 때 동의요건은 75% 했잖아. 아니, 동의비율. 조합의 동의비율. 자, 몇 프로? 75%.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만 할 수도 있죠. 동의도 얼마? 75%. 자, 근데 리모델링을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입주자도 리모델링 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누가 하는 걸 알고 있냐? 조합이 하는 걸 알고 있죠. 조합만 하게, 그게 조합이 하는 게 맞아. 대부분은 조합이 해. 근데 조합만 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을 안 만들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만들고도 할 수 있죠.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입주민들이 할 수도 있어요. 관리 주체가 해도 돼요. 뭐죠?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첫 번째 논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있을 때 이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전원동의입니다. 전원동의. 전원동의. 시험에 2번 나왔다. 또 나온다 이거. 또 나온다. 나 모른다. 이제 모른다. 제가 시험 문제를 받아보거든요.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제일 먼저 5분 만에 시험지를 다다닥 넘기면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올해 수업할 때 강조했던 게 나왔는지 그거부터 이래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다니도 되겠구나. 아니 문제를 보고 공법생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밖에 다니도 되는지 안 그러면 숨어 다녀야 되는지 연락을 하거든요. 쌤들하고 다른 공법생들하고. 그러면 올해 숨어 다녀야 되겠네요. 이러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잠적합니다. 공법은 특히 그런 과목이 심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떳떳하게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원동의입니다. 전원동의. 근데 조합이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조합이 할 때는 몇 프로 했어요? 75%.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요. 입주자 대표회의. 얼마? 전원동의. 출자. 시험에 셋 다 나왔습니다. 셋 다 출제가 됐다. 셋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조합 말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합이 할 때는 리모델링에 들어갈 때는 얼마? 75%. 나머지는 그렇죠. 전원동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죠? 그 다음에 허용행위 한번 볼까요? 리모델링은 단지별. 당연하죠. 동별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100일 동안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00일 동안 리모델링,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100일 동안 리모델링 한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시도는 했는데 못 했어요. 100일 동안 리모델링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성공은 못 했다. 그냥 싸웠어. 안 돼. 싸워가지고 안 돼. 그 동별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있다, 없다만 냈어요. 있다, 없다? 있다. 복리시설은 분양하는 목적이 아니, 복리시설도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무슨 목적이면 안 된다? 분양하는 목적이면 안 되죠. 당연하죠. 리모델링인데 분양하면 되는가? 기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 1층을 피로티로 전용할 때는 피로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피로티를 할 때는 수익증축 회원 범위를 초과하는 증축이 아니어야 되겠죠. 수익증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여러분 최대 몇 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나요? 최대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그게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 작년 시험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력벽 철거하면 돼, 안 돼? 큰일 난다. 내력벽 철거하면 무너진다. 내력벽 철거해서 세대를 합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301호가 302호를 샀어. 그래 왈 하느냐 얘가 철거해 피고 내가 301호 302호 다 쓸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입주자 공용 아닌 복리시설 오는데 이거는 복리시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의 예외. 리모델링 결의라는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한테 허가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주택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한테 허가 신청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했다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철회해야 돼요? 확정되기 전에 철회해야 되겠죠. 이게 똑같아요. 어디 가더라도 철회하려고 그러면 언제 철회할 수 있죠. 근데 하려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고 나서 철회하면 돼, 안 돼? 안 돼. 허가 신청서를 시군구한테 내서 허가받아서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 심의 거치는 것도 당연하고.
권리 변동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권리 변동 계획이 뭐냐면, 자, 제 말 들어 봐봐요. 리모델링 하는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봐봐. 1000세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근데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하는데 1000세대의 리모델링을 합니다. 즉 세대수 증가가 없어요. 세대수가 증가 안 해. 그러면 갑이 101동 501호 33평에 살았거든요. 세대수 증가 안 했습니다. 1000세대입니다. 그러면 갑의 권리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죠? 이럴 때는 권리 변동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권리 변동 계획이 필요 없잖아. 기존에 내 거 가져가기, 각자가 다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 면적을 몇 프로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전용 면적을 몇 프로까지? 30% 증가했잖아. 85 미만이면 40%. 세대수는 15%.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30%가 증가하는데 세대수가 왜 늘어나냐면 제가 만약에 100제곱미터 살고 있으면 저는 1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내가 130을 다 안 쓴다니까. 나는 100 그대로 쓰고 30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301호가 30을 팔았잖아. 30제곱미터를 팔았잖아. 401호도 팔 수 있지. 그러면 그걸 모으니까 연면적의 여유분이 생기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더 지을 수 있다고. 어디로? 옆으로 또는 어디에? 위로. 그래 증가되는 게 몇 프로면 돼요? 15%를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공사비에 충당을 하겠지. 부족한 거는 분담금으로 내놓겠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권리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1000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100개를 더 지었어요. 100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1100세가 된 거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세대수가 증가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야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대로입니까? 바뀝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1000세대가 될 때는 똑같잖아요. 근데 1100세대가 됐다니까요. 10%를 늘린 거야. 그러면 갑이 101동 501호에 33평에 살고 있는 갑의 권리가 이렇게 1100세대가 됐잖아. 그럼 똑같습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대표적으로 뭐가 바뀔까요? 대표적으로? 그렇지. 대지 지분이 줄겠네. 옛날에는 여기에 맞게끔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했잖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했잖아. 그럼 대지 면적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기는 뭘 줄어? 똑같지. 대지 전체 면적은 똑같지. 근데 옛날에는 1000명이 나눠가졌잖아. 근데 몇 명이 나눠가져요? 1100명. 그러니까 1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뒤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야, 그걸 갖다 줄여야 되겠네. 그게 바뀐단 말이야. 그게 권리 변동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 변동 계획은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 S만 수립하는 거예요. OX, O. 다 들피더라고. 글자를 봐라고. 권리가 변동이 된다고. 세대수가 증가 안 되면 권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1000세대가 1000세대로 리모델링 하면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1000세대가 몇 세대로 바뀌었어? 1100세대로 바뀌니까 권리가 바뀌잖아. 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일반 분양을 했어. 그러면 재건축하기 전에 내 권리가 그대로야 바뀌어. 재건축할 때도 세대수가 늘어났다니까 재건축해가지고 그러면 권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바뀌어야 되잖아. 그게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그 권리 변동 계획은 뭐 할 때 수립한다? 예.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어렵나 이게? 그죠. 그거 왜 틀려? 우리는 뭐 틀리고 싶어 틀리나? 6과목 다 공부해봐라. 얼마나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6과목 다 해봐라. 얼마나 헷갈리는데. 공부하지 말았잖아. 내가. 말라고 괜히 시작해가지고. 지금 포기해야 됩니다. 안 돼? 포기해야 되는데. 저게 약 올리나. 그래서, 그래서 권리변동 계획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만 만드는 거다. 두 번째. 그럼 권리변동 계획에는 뭐가 들어오는데? 라고 하니까, 이것도 내조 시험에서,
리모델링 되기 전과 후의 대지나 건물의 권리 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에 일반 분양이죠. 여기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시험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냈냐면 이래 냈죠. 리모델링 되기 전과 후의 대지나 건물의 권리 변동 명세는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되는 거다. 맞다.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저는 이제 예상되는 파트가 다음 중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되는 게 아닌 것은 또는 인 것은 이래가지고 기억년 딕을 이래가지고 한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시공자 선정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리모델 하니까 시공자 선정해야 되겠죠.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응? 시공자 선정 어떻게 할까요? 경쟁입찰 하겠지 뭐. 똑같이. 재건조가 똑같지 뭐. 자, 시공자 한번 볼게요. 리모델링 조합이나 입주자,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서는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주체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선정 방법은 국장이 정하는 경쟁입찰로 하는데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됐다. 일반적인 거라서 암출 안 칩니다. 끝나고 뭐 받아요? 사용검사 받습니다.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체 대표는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군구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나서 공사를 끝냈죠. 그러면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가서 뭐 받나?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사용검사는 주택법 사용검사를 준용한대요. 특례. 자, 요 특례는요, 대지사용권 변동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세대수 증가가 원칙입니까? 리모델링에서 예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세대수 증가는 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수 증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리모델링의 원칙은 대수선이 원칙이에요? 증축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죠. 줄어들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 사용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물론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근데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따라서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도식 아파트 있죠? 계단식 말고. 복도식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면서, 그죠? 복도 부분이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걸 계단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공용 부분의 면적이 어디로 흡수될까요? 전유 부분으로 흡수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이 수정되고 이러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규약으로 정하면 뭐 다 되지, 뭐 안 되기 뭐 있노? 규약이. 헌법인데, 자기들끼리 정하면 되지. 사회재산권인데. 이것도 똑같네. 임대차 계약도 똑같네요. 봐요. 정비법 똑같죠? 임대차 계약 당시 다음 사항에 해당해서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했어요. 뭔데라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해당 건물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 할 건데 이거 조합 설립되었습니다 라고 알렸어요, 임차인한테. 이거 안전진단 요청했습니다 라고 알렸어. 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뭘 했다? 리모델링 착수 들어간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임차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최단 존속기간 2+2를 가진 사람이다. 너가 기간 전에 철거했으니까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나는 피해를 봤다. 그로 내한테 뭐 해도 손실보상해도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조합 설립했습니다. 안전진단 요청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린 경우로서 리모델링
임차인에게 알리고 나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면 해당 리모델링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무슨 규정? 기간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더랬냐면요. 정비법에 가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건물을 철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간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규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언제? 전주에. 이것도 보고 갈게요.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 돼. 어디 갔지 그게? 관리처분계획 효과에 놓을 건데, 그렇지. 그렇지. 340을 보세요. 자, 확인만 하면 돼, 확인. 확인. 교부, 보관. 아까 나왔지. 뭐 할 때 나왔어요? 설명, 확인, 교부, 보관. 뭐 할 때 나왔어? 자. 조합할 때 나잖아, 조합할 때. 그 됐죠? 그 양가로 4번에 민법도 기간규정 배제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언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그 이후에, 그죠? 지상권 전세권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간에 대한 동그라미 치줄 건데 기간에 동그라미 안 쳐져 있습니까? 그 쳐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는 제가 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치신 겁니다. 됐죠?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정비법에 있는 관리처분이 이걸 보잖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어디 가도 리모델링 가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라는 게 생각난다고. 그래서 두 개가 연동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엮이면서 실력이 위로 쭉쭉 올라가 준다고. 조금 있으면 그래 돼요. 그날이 온다. 조금만 기다려. 언제? 금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법인격인데 이게 신설됐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해서는 정비법상의 뭐로 본다? 법인으로 봅니다. 이게 리모델링 조합은 원래 법인이 아니었거든요. 법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리모델링 조합만 지금 법인으로 봅니다. 그게 등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등기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법을 준용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사학객 승인이 나오는데 사학객 승인을 보기 전에 어디를 좀 보시면 좋냐면요. 잠깐 시간이 되니까 작은 파트를 한번 볼게요. 418로 한번 가볼까요? 418 주택 상한사채 한번 볼게요. 418 사학객 승인은 테마가 크기 때문에 자, 주택상한사채 15분이면 끝납니다. 자, 보세요. 31, 2, 3 연속 출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에서는요, 채권이 4개 있거든요. 4개의 채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매수청권에서 도시공객시설채권, 그죠?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로서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채권. 두 번째 채권이 어디 나오냐면 도시개발법 수용할 때 토지상환채권이 나옵니다.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도시개발법 맨 뒤에 가면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자금 조달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시도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채권이 마지막에 이게 주택상한사채. 이 채권은요 4개인데 공포의 채권이 4개인데 1개를 냅니다. 1개를. 1개. 3년 전에는 2개가 나왔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원래는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문제가 좀 과하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1개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죠. 저도 몰라요. 어디서 나올 줄은. 거의 랜덤으로 냅니다. 지금 마음대로. 그래서 다 봐야 됩니다. 채권은. 그래서 냈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상한사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상한사채. 자, 좀 볼까요? 명식이 뭐야?
그렇지. 불러봐봐. 주택, 상환, 사채. 어떤 글자가 중요할까요? 주택, 상환, 사채 요 6글자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글자가 이 글자를 하나 딱 잡아야 돼. 목줄을 딱 쥐어야 돼. 항상. 제 수업의 특징이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하고 그 단어를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아요. 그러면 공법을 조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택상한세 처음 하시는 분들 모르는 게 당연한데 물어보는 거는 제가 답을 넣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답을 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뭐라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가다마이 보니까 멋있네. 화면을 보니까. 가다마이 어울립니까? 그죠. 예. 가다마이라는 말 압니까? 예? 자, 자, 어떤 글자가 중요하? 생각하시라 이 말이지. 우리 MZ세대들은 가다마이라는 말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 예,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냐면요. 요거, 사가 중요해요. 사가 뭐냐면, 주택, 상한, 사채요. 이 사채를 왜 제가, 잘 들어요. 이 사채거든요. 시험장 가는 날까지 전국 수험생의 51%입니다. 주택 상한 사채를 어떻게 알고 가냐면 이렇게 알고 들어가요. 이게 아니고 회사채예요. 회사채. 요 사채를 알고 간다니까요. 요 사채는 돈을 안 갚으면 다 빼갑니다. 근데 이걸 알고 시험장에 간다고. 모르는 거야. 개념을 못 잡는 거야. 주택상사채는 회사채예요, 회사채. 사라니까. 사. 뭐라고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 자,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할까요? 누가 발행할까? 아니, 금방 했잖아. 사채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발행해야 돼? 사가 발행한다니까. 사채니까 사가 발행해야지. 그래서 주택 사 하고 등록 사업 주체 중에서 사가 발행한다고. 등록 사업 주체는요. 아까 배웠잖아. 등록 배워서 기억나 안 나? 나잖아. 요 사가 누구야? 미사 아이가. 야가 사. 그래서 누가 발행한다? 법인이 발행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발행한다? 법인이 발행하죠. 법인. 누구한테? 내한테. 그럼 나는 채권을 받았잖아. 그럼 뭘 줘야 돼? 채권을 그냥 주진 않겠지. 채권을 주잖아. 그럼 내가 뭘 주니까 채권을 줄까? 돈을 주겠지. 왜 그래?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준다?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을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만큼 내가 돈을 주겠어? 주택 가격만큼의 돈을 주면 나중에 내가 지금 채권을 주는데 뭐로 바꿔줄게? 지금은 채권을 주는데 나중에 뭐로 바꿔줄게? 주택으로 아니, 이거는 쉽잖아. 주택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니까 채권의 만기에 뭐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품권은 뭐를 주는 거예요? 상품. 구두 상품권은 구두를 사야지. 구두 상품권 가지고 라면 사면 안 되잖아. 라면을 못 바꾸잖아. 아이가. 되나?
되긴 되지. 구도상품권을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 글자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뭘 준다? 채권을 준다. 약속을 하는 거죠. 나중에 뭘 주겠다고? 주택을 주겠다고. 이건 아무나 발행하는 못하고 사가 발행합니다. 야들이 발행하겠죠. 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만기가 와, 안 와? 오죠? 그럼 만기가 뭐 한다? 지급 제시하는 거예요. 야,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지급 제시. 근데 지급 제시인데 만기에 못 주죠? 그게 부도예요, 부도. 그죠? 그럼 줘, 안 줘? 안 줘? 주겠지. 주겠지. 뭐로 주는데? 주택으로 주겠지. 주택으로 상환한다 했으니까. 요 만기가 몇 년이냐면요. 만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몇 년? 3년 초과 금지입니다. 왜 3년일까요? 집주인데 3년 걸려요. 3년이에요, 이거. 너가 마음대로 이런 거 발행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누가 통제하냐면 국장 승인을 받습니다. 누구 승인 받는다고요? 국장 승인을 받아요. 누가 한다고요? 국장. 그리고 법인이 발행했거든, 만약에. 그럼 부도 우려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야는 뭐가 필요하더라?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요. 보증. 아까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였어?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3억이었죠. 근데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택을 짓는다자. 주택을 지어야지 상환할까, 아이가. 아까 등록할 때는 얼마였는데? 시공할 때는? 그래서 5억이에요. 그렇구나. 나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어떤 글자가 두 번째로 중요한 글자가 뭔지 압니까? 사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글자가 상환이에요. 공법에는 상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그죠? 전부 다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둘 다 뭐다? 기명. 상환자 들으면 기명이에요. 기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적혀 있잖아.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누구 이름이 적혀? 채권의 기명. 기명이 뭐예요? 기명. 명. 이게 설명 안 했나? 이름이 적혀 있잖아. 기명정권. 정권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요. 그죠? 반대말이 뭐예요? 무기명이잖아.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는 기명정권이 두 개라니까. 상환자가 들어가는 거 두 개. 도시개발법에 있는 토지상환채권. 여기에 있는 주택상환사채. 이름이 적혀 있죠.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죠? 왜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왜 적어? 설명했는데. 다시 할게. 괜찮아. 1분이면 설명해. 자, 잠시만 봐봐. 정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상환자가 들어가는 주택상환사채나 토지상환채권은 됩니다. 기명정권의 특성을 반드시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1개를 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정권은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기명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명이 있어요. 들으세요. 무기명의 대표주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려고 맨날 가지고 다니잖아요, 상품권. 그죠? 오늘도 아까 한 분이 주고 가시던데. 그죠? 상품권. 극장표, 상품권, 지하철 패스, 이런 것들 다 무기명정권이에요.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야. 누구 이름이? 채권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채무자 이름은 적혀 있어요. 롯데백화점 채무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국지하철공사, CGV 이런 식으로 채무자 이름은 적혀 있는데 채권자 이름이 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무기명정권은요, 양도 양수가 자유예요. 양도 양수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채무자는 누구한테 변제를 하면 되냐면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도 되는데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제하면 돼요. 채권자한테 변제 안 해도 돼요.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권을 오늘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상품이 없어진 거야. 누가 가져갈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들고 다니다가 제 부지로 분실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주웠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은 안다고, 이게 제 거라는 거. 근데 입 싹 닫고 롯데한테 가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롯데가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합니까? 그냥 내줍니까? 내주죠. 그 유연 변제가 된다고. 그게 기명정권의 특성이에요. 무기명정권에. 근데 기명은요,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이름을 왜 적냐면, 이름이 적힌 사람한테 변제를 해야 돼요. 점유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요, 이중 변제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적어요. 어디에다가? 채권에 이름을 적기 때문에 누구한테 채권을 발행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누가?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원본을 작성해요.
원부에다가 나는 갑에게 채권을 발행했대. 그리고 채권에도 갑의 이름을 적어 놓는단 말입니다. 고로 양도 양수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 고로 금지된 것, 그렇다고 금지된 것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갑에게 양도를 했잖아요. 그죠? 갑이 양도 양수를 받았다니까요. 둘 사이 법률관계는 유효입니다. 둘 사이의 법률관계는 유효거든요. 근데 만기에 갑이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채무자에게 가가지고 변제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니까 채무자가 갑한테 바로 변제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무효의 변제예요. 이중 변제 위험에 빠진다니까. 그때 왔을 때 원부를 보는 거야. 원부에 보니까 채권 남바에 누구한테 줬다고 돼 있어요? A. 그러면 갑에게 네 A 맞나 이래 물어봐야 돼. 물어만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확인해야 돼요. 뭘 꺼내라? 신분증을 꺼내야지. 확인해보고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김행정권입니다.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김행정권은 양도 양수가 자유롭지 않다. 만약에 양도했죠. 그러면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된다? 원부에다가 했죠. 그러면 이 둘 사이 법률관계는 유효거든요. 그래서 통보해 줘야 돼요. 네, 갑에게 이런 사유가 있어서 팔았대 라고 원부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지 양도행위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 변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유효한 변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에도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 원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채권에 지금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 그죠?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대항하려고 그러면 어디 이름을 적어야 되냐면 채권에 적어야 되고, 그죠? 양도하려고 그러면 어디 이름을 적어야 된다? 원부에 적어야 됩니다. 이게 김행정권의 특성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다 했습니다, 설명. 발행자. 누가 발행한다고? 사. 적어놔. 등록사업자 법인. 발행요건. 등록사업자는 뭐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나 인력 등이 다음 기준에 맞아라. 자본금 얼마? 법인이어야 돼요. 등록사업자 법인 사야 돼. 사라서 그래. 얼마? 5억. 이 5억이 그냥 나오는 5억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했다. 그 다음에 3년 몇 개는 된다? 300세대. 오이 똑같네. 3년간 300개. 보증받으라고 했죠? 누구는 보증받아요? 주택공사는 보증받을 필요 없죠? 그죠?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민간은 부도 우려가 있으니까 뭘 받아라? 보증을 받아야 된다.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호수 이내만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누구 승인 받는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국장 승인입니다. 국장 승인. 줄만 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액면 내지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10억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할인해 줄 수도 있어요. 성금으로 주기 때문에. 돈을 먼저 주니까. 이자율만큼을 할인받을 수 있겠죠. 기호 번호를 붙이고 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김행정권이다. 김행정권 알고 있다. 명의 변경은 어디에 적으라고 했어요? 원부에 적어라. 대항하려고 그러면 어디 적어?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대들지 마라 이 말이지. 대항하지 마라. 대들지 마라. 대들지 마라.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이죠. 상한 의무. 주택을 지어서 상환해 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주택을 지어 상환하는데 사채를 상환하면서 채권자가 원하면요. 현금으로 줘도 돼요.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상한기한 아까 몇 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중도 상환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발행한 사채는 효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와! 이러니까 보증받아 놨잖아. 그리고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상법을 준용합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규정된 것 말고는 상법 중 사채 반환 규정을 정한다. 왜 상법을 적용하겠습니까? 회사채거든요. 회사채니까 상법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납입금은 뭐 이런 용도로 쓰랍니다. 납입금은 주택상환사채니까 무슨 용도로 써야 될까요? 주택 건설 용도로 써야 되겠죠. 에이, 주택상환사채니까 주택 건설 용도로 써야지. 주택을 지으려면 뭐 사야 돼? 땅, 자재, 공사하고. 됐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앞에 사각격 승인 안 봤거든요. 그래서 사각격 승인 보도록 하겠습니다.